그 서류 전형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그 요건들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 이력서 쓸 때 쓸 게 없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적인 측면이 달라지니까 같이 스터디하면서 정보를 찾아보시면 그 입사지원서의 완성도가 높아질 겁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뽑히는 입사지원서 작성법 강의를 맡은 지오코칭의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많은 구직자 만나면서 사실은 제일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정보예요, 정보. 여러분들도 채용 정보 같은 거 찾을 때 저런 좋은 정보를 내가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고 저런 교육 받았으면 취업하는 데 더 많이 도움됐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차원에서 또 제 개인적으로 해왔던 그런 데이터를 정보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갈 수 있고 또 그런 결정을 하는데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는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일 거예요. 요즘 다 인공지능으로 채용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저희 회사도 다 도입을 해서 그 상담사도 채용을 하고 있고 강사분들도 채용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부분에 이 과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왜 이런 게 생겨났는가 좀 학습하시면 내가 서류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쓰는 서류가 그 뽑히는 이유가 있을 테고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회사마다 그 해마다 조금씩 다른 전형을 적용을 해서 인재를 뽑고 있는데 올해는 주로 어떤 트렌드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하고 입사지원서 작성하는 거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봤던 분 중에 몇 분은 200번 이상을 서류 작성했는데 사실 기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 막 갖다 붙이게 하니까 되게 많은 곳에 지원을 하셨는데 합격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그래서 많이 쓰고 노력은 하지만 그 거의 정성껏 쓴다고 해도 한 30번에 썼을 때 한 번 정도 아니면 또 이렇게 3번, 4번 정도 합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데 필요한 과정들을 한번 저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잘 쓰여진 사례들. 여러분들은 주변에 붙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은 왜 뽑혔을까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뽑힌 사람들의 그 자소서를 보면서 어떤 점이 잘 맞게 썼는가, 회사에서 보고자 하는 거에 맞춰서 핵심을 잘 찾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게 최근의 자료인데요. 구직자 평균 38번 지원하고 3번 정도 합격한다. 조금 인원수를 적어서 했을 때는 적게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10번 정도 지원하면 1.7회, 17% 합격률. 그러니까 서류 전형부터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서류를 통과해야지 면접도 보고 면접 때 가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서류가 면접으로 가는 관문 또 면접에서 좋은 질문을 받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강의에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서류 전형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1위는 한번 보이시죠? 자료에.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그 요건들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래서 공고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시험 범위를 알려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다. 어떤 부분은 반드시 나오니까 이거는 꼭 공부를 더 열심히 해와라. 이런 메시지나 마찬가지인데 토익 필요 없는데도 가끔 토익 막 점수 억지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는 꼭 자격증이 필수가 있어서 그런 전공이나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직무기술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연관없는 전공자들이 지원을 하거나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준비한 과정에서 지금 약간 좀 어려움도 있고 하시겠지만 사실 이 단계는 지금 한 번의 성공으로 면접까지 가시고 합격하고 나면 확 달라지실 수가 있어요. 그 컨설팅을 해보다 보면 다들 그 이력서 쓸 때 쓸 게 없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 저분들 중에 일부도 뭘 써야 될지 잘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던 그런 분들인데 일단 붙고 나면 어떻게든 써서 붙고 나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 쓰실 때 어떤 스킬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담아야 될지 먼저 내 안에 자료도 강점도 역량도 좀 끌어내 보셔야 되고요. 회사에서 보고자 하는 것과 잘 매칭만 시키시면 훨씬 더 합격률이 높고 면접에서도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아무리 막 억지로 키워드를 찾아서 써도 그게 합격한다 해도, 서류에서 합격한다 해도 면접에서 검증되다 보면 내 모습이 아닌 것은 결국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사지원서 오늘 강의를 하긴 하지만 그 먼저 필요한 부분들 한 번 더 얘기 나눠보고 그 다음에 맞춰서, 기업과 맞춰서 쓰는 방법들을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입사지원서를 하게 되면 면접까지도 쭉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작년부터 정말 두드러지고 있는 채용 트렌드가 있는데요. 배트맨은 절대 아니고요. BAT라고 해서 블라인드, 그다음에 AI, 테스트,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직무 중심으로 지금 다 바꿔서 뭐 인적사항,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학력, 뭐 나이 같은 건 묻지 않고요. 정말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갖췄는가, 스킬을 익혀왔는가, 그다음에 필요한 뭐 자격증 같은 걸 보유했는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 블라인드, 직무 적합성을 보기 위한 과정하고, 그다음에 되게 많은 지원자들이, 사실 요 한 3년이 그 청년들이 워낙 많은 시대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한 명을 뽑아도 지원자가 100명을 넘는 경우가 훨씬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사 담당자들이 그걸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잘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중소기업에서도 그렇고 대기업이라고 하면 수만 명의 데이터를 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퀴즈를 한번 잠깐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 한 장을 검토하는데, 입사지원서, 한 사람의 입사지원서를 검토하는데 걸리는 시간 몇 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시간까지 안 갈게요. 시간 단위 아니고 분 단위로 몇 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거의 13분에서 14분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길었나요? 여러분은 입사지원서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밤에도 쓰고 낮에 다시 보면서 막 오그라들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쓰시는데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쓰시는 분들은 2, 3일 걸려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짧게 쓰면 3시간 만에 써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완성도는 그렇게 높지 않죠. 3일은 집중해서 좀 써야지 그 전에 사전 준비된 게 다 녹여져서 좀 줄일 거 해서 딱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평균으로 해도 30시간 이상은 쓰는 건데 내 지원서를 보는 시간은 13분밖에 안 된다. 사실은 되게 짧은 시간 평가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면서 많은 분들 그 리스트 작업할 때 이미 이력서를 통해서 정량화시킬 부분은 다 정량화시키죠. 제일 많이 들어본 정량화가 뭐예요? 어느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준다? 예전 그 자료들, 예전 이력서에서 블라인드 채용 이전에 막 학교도 들어가고 하면 학교 점수 있고 학점대 점수 있고, 예, 그래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으면 그 자격증에도 점수 부여하고,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엑셀로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10명을 채용한다, 100명을 채용한다 하면 서류 전형에서 뭐 50배수 충분히 뽑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필기 시험이라든가 면접하면서 3배수, 2배수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30배수, 20배수 이렇게 줄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류 전형은 사실 인사 담당자들이 되게 좀 힘들어하는, 눈 빠질 것 같아요. 막 너무 꼼꼼히 이렇게 보게 되면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양식으로 딱 간결하게 써주면 훨씬 보기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과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열심히 쓴 거를 다 봐주리라는 기대로, 예, 그냥 회사에서 뭘 보려고 하지? 이거보다는 내가 있는 걸 다 알려주리라는 마음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교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블라인드 채용이 많아지고 있고 늘고 있고 인공지능 채용, 그다음에 공정성 때문에 인적성 필기시험, 뭐 직무와 관련된 그 내용, 그 어려운 전공과 관련된 부분도 필기시험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도 많아지고 있다. 그 블라인드 채용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가리고 보는 거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빵 터진 적 있었어요. 앞에 다 아예 가리고 이렇게 얼굴에다 뭐 이렇게 씌워놓고 보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예, 그 인적사항에서 불필요한 부분, 차별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7월 달에는 여수에 가서 이제 교직원분들 대상으로 취업 상담, 취업 전략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한 7월 13일인가? 그래서 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그 어떤 간담회 정책이 딱 마련되고 그걸 배포했던 날이 7월 13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NCS 기반 작게 쓰고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겠다 해서 이제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조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공기업에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 다 하고 왔는데요. 생년월일 쓰지 말라고 하는데 나이를 굳이 막 강조해서 쓰거나 하면 그럴 때는 좀 불이익이 있어요. 쓰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쓰게 되면 굳이 어린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건가? 이렇게 좀 나이 때문에 본인이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뭐 학교 같은 것도 학교는 이름 안 쓰는데 내가 2호선 신촌 라인에 살았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의 그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 좀 마이너스 시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거 원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가 드러나거나 나이가 드러나거나 뭐 이런 부분을 블라인드에서는 다 배제하고 정말 직무에 맞는 공부를 했는가. 예,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그런 직업훈련을 받았는가, 자격증을 취득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블라인드 채용. 네,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 이걸 하면 되게 간소해져요. 저희도 저희 회사에서 작년에 한 8명의 직원을 뽑을 때 200~300명이 지원을 하니까 이거를 다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인공지능 이네어라고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게 있어요. 원래는 건축공학 전문 회사였는데 그 대표님이 창업을 해서 해보니까 사람 뽑는 게 진짜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과 일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을 잘 뽑기 위한 거를 이제 개발을 하셨고 이네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에서도 에이블이라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주로 컨닝 방지? 예. 내가 합격자 소서들 여러분들 많이 보면서 따라쓰기 하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하는데 남의 걸 베껴서 오면 이게 색깔이 다 빨간색으로 다 바뀌어요. 예, 논문 쓸 때 보면 카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퍼센트로 보여주잖아요. 이 인공지능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남의 것을 베꼈는가 안 베꼈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원하는 키워드, 우리 회사는 창의성이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라고 하면 창의성과 관련된 그 부분들은 색깔이 점점 해당하는 색깔로, 창의성에 해당하는 색깔, 뭐 문제 해결력에 해당하는 색깔로 바뀌면서 이 친구가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최근에는 회복 탄력성, 모든 기업에서 회복 탄력성을 많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대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약간 멘탈이 좀 더 조금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중장년들은 어떻게든 막 견디려는 게 있지만 요즘 청년들은 워라밸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힘들면 잘 못 견딘다는 게 이제 기업 담당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좀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을까 봤을 때 회복 탄력성을 측정해 보면 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네어라는 인적성 물어보는 단계에서도 회복 탄력성 문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원인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일단 뭐 다른 방법을 해결하고 나중에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지 그런 측면들을 많이 묻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모니터 앞에서 나오는 질문이 그 앞에 검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 질문을 인공지능이 선택을 해서 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 회복 탄력성에서 조금 자기조절력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은 그 면접 질문이 자기조절력이 있는지,
예, 이런 감정 통제를 잘 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질문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더 좋은 연봉으로 나를 스카우트해 가려고 한다. 자, 그럴 때 당신이라면 같이 일하던 팀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면 이직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바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나는 가기로 결정했다는 걸 팀원들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분의 이직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이분은 좀 그런 면이 우려된다라고 레포트에 그 내용을 다 써줍니다. 그럼 저희 인사 담당자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분에 대해서 3차 검증할 때 직접 대면 면접할 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탈락시켜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더 뽑아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채용 트렌드에 맞춰서 더 준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직무에 대해서 확실한 준비.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서류에서 작성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면접에서도 검증받게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이렇게 질문도 받고 답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사에 대한 분석, 기업 분석이, 직무 분석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질문 1번부터 들어보면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면접 질문 거의 공식화된 게 1번이 우리 기관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예, 그 다음에 본인이 들어와서 하게 될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장 잘 갖추고 있는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가 거의 공통적으로 나와요. 예, 이 질문 없이 면접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사 지원서 앞에 자소서 앞에 항상 먼저 이력서 쓰시잖아요. 자유 양식으로 쓸 때도 있고 회사에서 정해준 양식으로 쓰실 때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사항을 쓰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세요? 항목 쓰실 때. 학점을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이런 거? 인사 담당자들은 몇 점대의 학점을 제일 좋아한다고 들으셨어요? 3.7? 예, 3.8 아주 안정적인. 이 정도면 학교 생활도 조금 다양하게 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했을 것 같고 성실하게 공부 수업도 참여했을 것 같고 나름대로 성적도 시험도 잘 본 점수다라고 해서 3.78대 많이 좋아하죠. 근데 3점 초반으로만 내려가도 뭐 했을까? 예,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한 걸까? 혹시 유예 기간이 길었나? 뭐 다른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한 걸까? 전공 아닌 다른 점수가 높은 건 아닐까? 하면서 그 점수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막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2점대이신 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전공으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졸업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만들어 두시면 좋죠. 예. 그 성적 낼 때 요즘은 평균 점수, 평량 점수, 그래서 교양 과목이랑 다 포함된 그냥 졸업할 때 나오는 그 점수만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그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점수, 예, 전공 선택과 전공 필수 점수만 평량 점수로 환산해서 또 여기다 기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공 필수만 또 적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직무와 전공과의 연관성이 높으면 그 학점에서 보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앞에 이력서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나 이렇게 습관이 된 게 있는데요. 그 이메일 주소를 보면 그 친구들의 생활이 보이는 것 같아요. 게임 아이디로 막 도배하신 분들은 얼마나 게임을 많이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직무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아이디가 좀 달라요. 그 직무와 관련된 아이디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굉장히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자소서를 한 번 더, 2번 정도는 더 읽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격증. 예,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그 가산점 주는 경우 많아요. 예, 그래서 뭐 100점 만점의 필수 점수들, 기본 점수들 하고 그 다음에 우대 점수 20점 있다고 했을 때 직무 관련된 전공이면 10점 중에 몇 점, 직무 관련된 전공 그 자격증이 있으면 또 10점 만점에 몇 점,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은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다 나눠놨기 때문에 그런 우대사항에 대한 부분은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간혹 실수하시는 게
날짜 기재? 예, 날짜 기재도 사실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어디서 발급했는지 어떤 그 내가 발급받은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써주시면 좋은데 그거를 그냥 쓰실 때 그냥 간과하시는 거죠. 예, 그냥 내가 11월 9일쯤 딴 거 아닐까 하고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증명서 그 자격증 제출할 때 그 기계 안 맞으면 조금 이렇게 의아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다 준비해 두셨다가 정확한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에 안 나와 있다. 굳이 영어 점수 필요 없는데 뭐 써야 되냐. 본인이 성실하고 많이 준비했다는 거 드러내시면 쓰셔도 되지만 굳이 거기에 뭐 채용 공고 안에 영어 점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영어 점수보다 더 좋은 나의 장점들, 경력사항을 더 부각시킬 수 있으면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담아주시면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경험사항 쓸 때. 단순 알바라고 쓰는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르바이트도 아니라 알바라고 쓰시는 거. 예. 제가 봤던 최고의 그 학생은, 고등학교 학생은 삽질이라고 써가지고 저희를 다 웃게 만들었는데, 예. 얘기하면서 이제 되게 막 억울한 게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니 했더니 아셔야 됩니다. 막 기업분들도 선생님들도 아셔야 돼 이랬는데 예, 그런 용어는 안 되고 단순 알바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업무를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는 업무를 아주 작은 걸 주어줘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편의점 알바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편의점에서 알바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쓰시는 분이 있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쓰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매장 청소도 하고 진열 뭐 이런 것도 다 했다. 그럼 매장 관리라고도 쓰시고 단골 고객 관리했다. 그럼 고객 관리라고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 맨날 매일매일 매출 보면서 분석까지 해내신 분들은 회계 관리, 매출 관리까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업무지만 본인에게 맡겨졌을 때 대하는 태도가 경험사항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직무들이 나중에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어떤 용어로 불리는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 소극적인 용어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언어로 쓴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경험사항은 꼭 자세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경력 및 특기사항, 지원 및 지원 동기 및 포부. 여기서 인사 담당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부분.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지원 동기 및 포부. 사실 여기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역량 가지고 있고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 그걸 회사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회사와의 연관된 부분으로 딱 연결시켜서 쓴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잘 쓰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력서 쓰기 전에 사실 준비할 게 되게 많습니다.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했나, 어떤 봉사활동 해봤나, 뭐 여행을 다녀봤을 때 경험들을 쭉 나열하고 나면 회사와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들을 또 빨리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먼저 나의 경험들 정리해보고 어떤 기업이나 어떤 직무를 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채용 정보나 기업 정보, 직무 정보는요. 입사 서류 쓰실 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미 알고 계시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정보 알아보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이트들이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워크넷은 너무 잘 아시죠? 네. 워크넷을 모르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김병만 아저씨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한 5, 6년 전부터 워크넷은 거의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들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고 싶은 회사를 빨리 보고 싶을 때는 그 워크넷에서 청년 친화 강소기업, 뭐 매출 400억 이상 되는데 월급 급여도 일정 금액 이상 되는데 검색해 보시면 되고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나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분야로 도전을 하고 싶다. 4차 산업 그 혁명과 관련된 일자리만 주로 보고 싶다고 하시면 그 채용 정보에서 4차 산업 혁명, 사물 인터넷 분야인지 생명공학 분야인지 여러분이 선택해서 보시면 채용 정보가 다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워크넷에서 찾을 때나 잡코리아 사람인에서 찾을 때보다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필터링 한 후에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잡코리아 잘 아실 테고 여기는 기업 분석을 되게 잘 해놨으니까요. 잡코리아 내에서 기업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이는 되게 인터뷰 그 댓글 같은 것도 잘 해주시고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거로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도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구직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잘 해준다. 예, 워크넷은 잡 알리오, 그다음에 클린아이 잡 플러스, 그러니까 알리오하고 클린아이에서 올라오는 공공기관, 서울 지역의 공기업도 있고 지방 공기업도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요.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기업 정보 찾을 때 대부분은 홈페이지만 보고 오시더라고요. 홈페이지만. 근데 홈페이지만 보고 오시면 면접에서 답변이 되게 조금 항상 2% 부족한 걸 넘어서 한 90% 이상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했을 때 홈페이지 내용만 얘기하면 거의 떨어지세요. 예, 홈페이지에 보여주는 건 조금 그런 속된 말로 구라라고 하죠. 예, 거의 그냥 보기 좋은 모습만 홈페이지에 담아놨을 뿐이지 실제 그 기업의 세세한 정보는 또 다른 기사, 뉴스, 뭐 분석 보고서 이런 데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CEO가 하는 신년사 같은 것도 검색을 해보시면 올해 우리 회사의 비전, 어디에 주력해서 상품을 더 개발해 나갈 건지, 어떻게 영업력을 더 늘려 나갈 것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사 살펴보시면 좋고요. 일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업의 회사 있는 곳에 찾아가서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좀 점심시간에 그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온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일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는 상장 기업들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이걸 되게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다트. 그 시간을 들이면 회사의 고급 정보를 다트 안에서 다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찾고 싶은 기업 이름 검색하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그 다음에 그 보고서 안에서 제일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사업의 내용. 네.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어떤 상품 개발에 더 주력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특히 경쟁사. 네. 삼성의 경쟁사는 어디? 뭐 해외에 더 큰 기업일 수도 있고 국내에서는 LG일 수도 있을 텐데 그 기업과 2위 기업이나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그 차별화된 사업 전략이 뭔지가 그 사업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이슈, 반도체 소재 때문에 일본하고 그런 규제 문제로 뭔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입사지원서에 당연히 그런 게 담겨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런 소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나라면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다라는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만 입사지원서에 그 내용을 담고 면접 때 한 번 더 검증받는 절차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기보고서 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업의 내용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기업 정보를 많이 보게 되면 사실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입사 서류 작성하는 속도가 일단 빨라지고요. 내용들이 되게 좋아져요. 기업 정보하면서 그런 현상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나 이런 기업 알지도 못했는데 하다가 일단은 막 숙제로 내줘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 CEO에 대해서 조사해와라. 그 기업의 주력 생산품에 대해서 해와라. 혹시 그 회사에 취업한 선배가 있으면 그 선배한테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인터뷰해와라.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면서 자소서 내용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적인 측면이 달라지니까 처음부터 너무 막연하게 그냥 1부터 10까지 기업 다 한번 써볼까 하시지 마시고 정말 가고 싶은 타겟 기업 한 서너 군데, 정말 가고 싶은데 골라보시고 좀 안정적으로 갈 만한 데도 서너 군데 골라보셔가지고 같이 스터디하면서 정보를 찾아보시면 그 입사지원서의 완성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직무정보 찾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단계는 아까 알려드렸던 그런 사이트와 NCS 사이트, 그 다음에 자비룸이라는 데가 있고 CJ 채용 사이트나 또 한화인. 한화인은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한화에서 하는 채용 정보. 거기 들어가서는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직무 정보 찾고 나면 그 직업인의 그 직무를 하시는 분의 12시간 일과
직장에서의 하루 일과가 다 나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한화인에서 어울리는 계열사 선택, 그 두 가지 중에 계속 선택하면서 마지막에 나한테 어울리는 회사의 계열사가 추천이 돼서 나오거든요. 고객 지향이냐, 뭐 동반 성장이냐, 혁신적인 걸 원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카드 형태로 선택하는 걸 하다 보면 아, 당신은 혁신 기업에 어울린다. 그리고 직무는 뭐 여러 가지 그 전문성, 업무 환경 이런 거 측정하고 나면 마케팅 직무에 어울린다. 이런 걸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직무에 그 일하시는 분 이름을 클릭하면 그분의 하루 일과 8시에 출근, 10시에 오전 미팅, 12시에 외부 나가서 뭐 하시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회사 출근하면 무슨 일 하는지.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 아, 내가 이 하나그룹에 그 한화에서도 어떤 특정 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한다고 하면 나도 이런 일상을 보낼 수 있겠구나. 어떤 역량을 갖추면 비슷하게 그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 정보 찾는 것도 워크넷에서 직업 정보 이렇게 찾으시는 거 있고요. 뭐 동영상으로 보고 싶으시면 동영상을 활용하시면 되고 공공기관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직무기술서를 자세히 봐주시면 좋아요. 직무기술서에는 학교에서 배운 뭐 지식 그런 부분하고 스킬, 그 다음에 태도 같은 게 어떤 걸 요구하는지까지 다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그 잡코리아도 인터뷰한 동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이거 보면서 좀 새로운 직무들은 공부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현직자 인터뷰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입사지원서의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나를 다 보여주려는 그 방식보다는 회사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나와 연결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찾는 게 이번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취업에 도움되는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